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반나루 혹은 한자로 삼전도라고 불리웠었던 이 나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삼전도가 되겠고요. 그 가까이 송파진, 송파나루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 지금 남한산성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나루가 바로 이 삼반나루가 되겠죠. 삼밭계, 삼반나루, 뽕반나루, 삼전도 등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었던 이 나루는 세종 임금께서 대모사 남쪽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인 헌능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순례, 지금의 탄천저과 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삼반나루를 처음 개설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루는 한양에서 왕십리와 살고지다를 거쳐서 조선시대 요새인 광주부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목이기도 했고요. 여주, 충주, 경상도로 혹은 여주에서 원주, 강릉으로 갈 수 있는 교통상의 요지가 바로 이 삼반나루가 되겠습니다. 삼전도의 위치를 와 그 옆에 송파나루가 있어서 나중에 송파리가 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지금의 한강의 물줄기와는 다르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송파강의, 즉 한강의 주류가 되겠고요. 이 위쪽이 신천강이 되겠습니다. 신천강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중요한 간선도로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경기도 양주를 거쳐서 광나루를 거쳐서 이렇게 광주 지역으로 가는,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파주 고양을 거쳐서 남경, 지금의 서울을 거쳐서 사평나루, 사평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한남동에서부터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나루가 되겠습니다. 이를 거쳐서 문경 세제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노량나루를 거쳐서 도들나루를 거쳐서 내려가는 이런 3대 간선도로가 있었고, 이것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새롭게 이 양화나루를 중심으로 하는 서강과 또 한강진, 그리고 또 별도로는 이 송파진이 크게 중요하게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상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전도 지역과 송파진 지역이 조선시대에도 들어와서도 중요한 물류의 거점이 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송파강이 흐르는 곳에 삼전도와 송파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금의 자양동 쪽에서 개천을 건너서, 그것이 바로 신천이 되겠죠. 건너서 이렇게 오는 코스였는데, 국초에는 삼전도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점차 이 송파진으로 그 기능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삼마자를 써서 마전도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삼전도로, 석삼자가 이루어지는 삼전도로, 즉 삼반나루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원래는 마전도였었던 것이 삼전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인조가 청황제에게 3번 절하고 항복한 나루여서 삼전도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물에 잠기지 않는 밭이 3개 있어서 그래서 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워낙 재미있어서 중독성이 강한 이 사냥을 임금님이 자주 하시게 되면 민폐가 크기 때문에 왕이 1년에 3번만 사냥을 하도록 하는 이 규칙을 삼전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서 삼전도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했던 이 삼전도를 거쳐서 이렇게 광주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바로 이 광진 나루를 거쳐서 가는 광진간로의 경우, 이렇게 두 길이 이 한양 도성에서부터 동쪽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송파나루를 그린 겸재정선의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 오른편에 삼전도 비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쪽 지역이 예전에 가장 번화를 이뤘었던 삼반나루가 된다면, 자, 새롭게 개설이 되게 되는 것이 이 송파나루가 되겠고, 이 송파나루 지역이 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을,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굉장히 큰 집이 있는 것을 봐서는 이것이 하나의 임금님의 행궁으로서
활용을 했던 공간이 아닐까 싶고, 이 뒤쪽으로는 남한산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던 것이 1920년대에 이 송파 나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물난리를 겪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송파 나루의 기능도 크게 위축이 되게 됐고, 그래서 이곳에 열렸었던 우시장이 도성 가까이로 이렇게 이전하기도 하는 송파나루의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송파나루 하게 되면 유명한 음식이 효종갱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새벽 해장국쯤이 되겠는데요. 각종 해산물과 그 다음에 채소 등을 넣어서 만들어진 이런 해장국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송파장이 우시장으로도 유명을 해서 신선한 이런 내장, 선지들이 공급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여건과도 일치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교통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송파나루가 아니었나 하는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현이 된 걸 통해서 당시 해장국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제 물길이 바뀌었듯이 결국 이 송파나루터도 이제는 그 기능을 잃게 되면서 하나의 표지성만으로 이렇게 남겨져서 옛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 얘기하면 석촌호수 이 서쪽에 이 위자리에 지금 이 표지석이 남아 있고요. 그 서쪽 지역에 바로 요점 지역에는 삼전나루터라고 하는 이런 표지석이 있어서 예전에 삼전나루, 삼밭계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삼전나루에서 송파나루로 기능이 넘어가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병자호란 이후에 바로 이 비가 세워지게 되죠. 대청황제 공덕비라고 하는 삼전도비가 세워짐으로써 결국 치욕적인 이 비가 있는 이곳 나루를 사람들이 기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점차 그 기능이 송파나루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전도비의 이렇게 시대별로의 모습이 되겠고, 오늘날은 이렇게 전각소로 모셔지게 되었지만 한동안은 이 치욕적인 거라고 해서 이렇게 훼손이 되기도 했었고, 쓰러져 버렸었던 것을 오늘날의 현재 위치에 이렇게 복원해서 삼전도비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이 삼전도와 관련되었던 이 삼계 나루의 흔적들을 오늘날 삼전역에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삼전나루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의 이름을 통해서 또 행정동명인 삼전동의 이 동명 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삼전나루의 흔적을과 그 역사를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삼반나루에 대해서 곳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